뻔뻔한 국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 9평 분양가가 무려 2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제 거의 평균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고요. 20억이 이게 9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너무나 높은 가격이죠. 국민평형입니다. 국민평형. 국민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 넘어가 버리는데 1억을 손에 쥐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의 20배에 해당하는 21억 정도의 돈을 내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사기 위해서 100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1세기 동안 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계좌에 쌓아놔야지 서울 아파트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100년 지나면 뭐 또 아파트가 100년 전 가격하고 똑같겠습니까? 뭐 몇백 배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완전히 그냥 부동산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미친 분양가는 계속적인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축의 가격이 점점 들썩거리는 거 아니냐. 결국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축 분양가, 구축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서울 전역 84 분양가 궤적을 보더라도 2026년 5월 보면 뭐 무슨 용이 머리를 탁 치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용오름 궤적입니다, 완전히. 이게 이제 분양가 자체를 누르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구축 가격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강남의 분상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비강남의 분상제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분양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만 공급이 1도 안 나와요. 그럼 민간 분양에서 공급을 좀 쏟아내는데 분상제에 좀 가격 태그를 달고 나오면 그래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변 가격 대비 반값에 나오면 이게 로또라는 또 엄청난 열풍에 휩싸여 가가지고 또 뭐 들썩들썩 거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지금 경기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고요. 부동산이 지금 내수 경기 우리나라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싹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는데 누가 미치지 않는 것 이상은 이거 진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서울이 제곱당 2,422만 원. 전월입니다. 전월. 전년도 아니에요. 7.54%. 역대 최고치 기록했죠. 이래가지고 무슨 집값 정상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현실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만 계속해서 쏟아져 내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공격적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지금 6.27 대책 2025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공급이 있습니까 지금? 공급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다. 인천도 885만 원, 5.86% 오르면서 처음으로 880만 원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급박한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이번에 못 잡으면 향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겠구나 해서 추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대출 긁어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대출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깔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시대 오고 있습니다. ECB 유럽연합 인상했어요 지난주에. 자 일본 16일 날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도 지금 케빈 머시가 18일 날 어떤 발언을 할지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향후 또 기준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데 패드워치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이번에 18일 날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죠. 자 이렇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신축 분양가는 21억이 넘어버리고 구축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게 된다면 결국 고점에 물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탈출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연합은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부동산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죠. 한국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착시 현상이다 이거죠. 이번 결정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지금 이번 금리 인상의 변동 요인 중에 큰 것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된 일본도 지금 부동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전체적으로 너무 엔화 경쟁력이 지금 뭐 거의 바닥으로 기어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하자. 그리고 물가 부분도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최근에 뭐 엄청난 충격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이제 옛날에는 한국보다 더 야사시 해가지고 좀 싸가지고 일본 여행 가기 굉장히 편했었죠. 근데 이제 뭐 돈키호테나 이런 데 이제 방문해 보시면 뭐 구스리, 약이나 뭐 이런 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용품들 많이들 막 긁어 오셨잖아요. 이제 못 해요. 워낙에 이 그 물가 자체가 뭐 체감적으로 느끼기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이제 일본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연 1.0% 정도로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행 역시 점도표를 이렇게 상향했어요. 3.25까지. 2026년 그것도 7월 이후부터 뭔가 금리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코스피가 8,900선까지 지난번에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선 간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었죠. 7,000선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지난주에 8,000선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지금 궤적을 보면 다 이렇게 우상향 급진적인 상승, 급등을 지금 계속해서 이뤄왔습니다. 이제 5일선 뭐 완전히 이탈한 엄청난 지금 급등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공모주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판매할 수 있는 주식을 확보를 못했어요. 자, 여기에 관계된 자산 운용사들 다 타격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쫙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식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미래에셋하고 우주 관련 테마주들만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주 미국 반도체 이 지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장도 찾아올 수 있고, 아무튼 간에 너무 오른 지금 코스피 시장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웨이브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어떤 장세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무엇보다 지금 국채금리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물론 데드라인 4.5와 5.0 그 이하로 살짝 내려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국채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나 시장금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집을 21억대는 분양가 다 떠안고 집을 사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후에 맷돌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 맷돌에 콩가루만 집어넣습니까? 자기 살, 자기 뼈, 자기 인생까지도 다 갈아 넣기 때문에, 집을 사가지고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훅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의 가격, 그걸 넘어서서 가야 되는데, 이 허들이 완전히 장벽처럼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무리하면 허리 부러집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감당 못하는 엄청난 원금이자 후폭풍 때문에 그냥 완전히 자산 가치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도 올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늘 이런 어떤 금융위기의 이 금융 상황의 어떤 변동성 속에서 우회로와 틈새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줍줍, 여기는 좀 무주택자들이라면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돼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일단은 두 세대가 나왔다는 거. 무슨 집중 분지 딸랑 한 세대 나오고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세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여기가 지금 32평 2024년에 분양을 했어요. 12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아유 10억이 넘어버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408.11대 1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지금 84제곱 강변이면 이게 지금 구의역하고 강변역을 딱 끼고 있어서 아파트가 이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잠실나루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3분밖에 안 걸려요. 지하철 타면 거의 잠실 입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자 잠실에서 신축 아파트 84제곱 나오면 얼마로 나올까요? 25억 분명히 찍을 겁니다. 분양가로. 근데 2년 전 분양가기 때문에 12억에 나왔다. 아유 그래도 12억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1억 마련하기도 좀 빡빡한데 솔루션이 있죠. 여기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전세 활용 가능합니다. 일단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전세,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얘기하죠.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내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시가 9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12억에서 13억까지도 다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돈 한 3억 정도나 4억 정도 들고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소 뭐 10억 수준의 시세 차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근 신축 대단지 롯데캐슬 이스트폴 국민평형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다. 22억 3천에서 27억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어서 거의 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시세는 9억에서 한 12억, 13억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한 3, 4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투자 접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고 이 정도 된다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아서 전세 활용 충분히 할 수 있다. 전세가 얼마일까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33평이 13억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칠 수가 있죠. 일단 전세 시세를 좀 낮게 깔아서 내놓으면 분명히 세입자가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높고요. 84C입니다. 공급세대 두 세대고 층수도 나름 좋아요. 8층에 위치해 있고 5층에 위치. 로열층 이상 아닙니까? 그죠?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자, 계약금 10%입니다. 20%가. 보통 한 20% 때리는데 10% 1억 2천 정도 내가 확보하고 있다면 그래도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잔금은 이제 90%네요. 대신 13억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이 12억 정도 되는 12억 7천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분양가를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억 넘는 아파트 산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끼고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 높아서 내 돈 한 3, 4억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이제 무순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진입 가능성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바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옆 단지입니다. 엎어지면 코다울 단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구의역 끼고 있고 강변역 끼고 있고 다리 하나 딱 건너면 잠실나루역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세 보시면 23억 정도 하고 있죠. 23억에서 25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잠실 생활권역의 시세를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곳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죠? 롯데캐슬 이스트폴 바로 옆 단지 딱 붙어 있고 무려 38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101제곱인데 84제곱하고 101제곱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시세 반영력이 뭐 그때그때 뭐 엄청난 어떤 견인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잠실 철교 딱 건너면 한강 건너버리면 잠실나루역이 나오기 때문에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잠실이 3분인데 주변에 25억 아파트를 3억에 진입할 수 있는 무슨 이줍줍. 또 내일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 수정본이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잘 들여다보시고 접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주변 대중교통 보시면 강변역 구역 6분 7분밖에 안 걸리니 뭐 초역세권이죠. 그죠?
그리고 초품화, 서울 양남초등학교가 7분밖에 안 걸리고. 뭐 거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초등학생이 없더라도 초품화라는 입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아파트 입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요즘 3040이 가장 선호하는 게 초역세.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일단은 초품화. 애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새. 예. 하나 이상을 잘 안 낳아요. 그만큼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데 초품하면 상당히 아파트 프리미엄 자체로서는 또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최근에 23억 찍었어요. 강변 아이파크도. 굉장히 시세 경쟁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충분히 10억 이상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다주택자만 챙기라는 법 있습니까? 무주택자도 챙겨야죠, 당연히. 이런 무순위 집주분 오로지 무주택자에게만 이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 10%, 잔금 90%. 대신 전세 13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내리면 한 11억, 아니면 뭐 팍 내려가지고 9억 정도 해가지고 분양가가 12억이니까 계산적으로 한 3억 정도 내가 들고 있으면 충분히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될 수 있다. 15일 내일 수정된 모집 공고 다시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본격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한 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미들급 정도 되고요. 84C 평면도로 보시면 탑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탑상형, 판상형보다는 지루하잖아요. 판상형은 한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탑상형이 오히려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일반 공급은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일이 되겠고, 자, 15일 수정 모집 공고 내일 나오고 21일, 2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주택자라면 놓치지 마셔야죠. 꼭 필터링 한번 거쳐보시고, 나는 뭐 안 할래 하시면 그냥 스킵 하시면 되고요. 이거 선당 후검입니다. 당첨되셔도 이후에 내가 계약 취소하더라도 전혀 페널티 안 받으니까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잠실 3분밖에 안 걸리고 주변 아파트 값이 23억에서 25억, 근데 내가 3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차익이 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삼전 한익 차익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간에 다주택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어떤 차익 부분도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무주택자도 당당하게 챙겨갈 수 있는 또 이런 루트가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